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검찰 개혁도 주요 과제로 부각됐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좀 법적으로 여러 가지 여쭤볼 것 예, 같습니다. 먼저 특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네. 앞서서도 보셨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특검에서 뭘 조사하지? 윤 전 대통령 다시 수사하나? 이런 의문증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은 상당히 규모도 방대하고 그리고 사실 내란 사건 기소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밝혀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외환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좀 드러나지 않았던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사실은 수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것처럼. 그렇긴 하네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라도 본인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라도 뭐 단전 단수라든가 정치인 체포, 외환 유치 이런 하나하나 그 내란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찰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사를 안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네. 나온 보도 보니까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그전에 소환 통보를 했었는데 불응을 했고 네. 2차 소환 통보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것으로 예상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 뭐 예.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서 뭐 듣도 보도 못한 여러 가지 이유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수사를 지연시키고 회피하려고 했던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상했던 그 반응이 아닌가 싶고요. 아마 2차 소환 통보도 뭐 특검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 이유를 들어서 아마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도 안 나오면 뭐 또 재소환 통보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갑니까? 아니면 특검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경찰에서는 뭐 특검이 뭐 예정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도 한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까지는 뭐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이고 사실 또 그 특검을 기다리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불출석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라던가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면이 된 이후에 뭐 수사기관에서는 조금 더 속도를 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파면 내고 나서도 뭐 사실 수사기관에서도 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김건희 씨 수사라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진 않았죠. 그리고 또 기껏 했다는 것이 그냥 뭐 소환 통보했는데 거부하고 불출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거 말고는 특별한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뭐 파면 정국 이후에 특별하게 수사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럴 네.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특검 통과를 시도했지만은 그 거부권 행사에 막혀서 실현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엔 뭐 드디어 실현됐고 거부권 행사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한 달 내로는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그 감찰관님 말씀하실 때 좀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네. 이번 내란 특검에 보니까 외환죄도 추가가 됐고 네네. 또 노상원 전 사령관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의혹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그럼 기소되지 않은 새롭게 밝혀진 의혹들 중심으로 좀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될까요? 어떻게 그런 전망하십니까? 점에 대해서도 예. 수사를 해야 될 겁니다. 사실 이번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추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묻는 데도 의의가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경위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계엄이 선포되고 그다음에 내란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자 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그 노상원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실 이 계엄 선포라든가 내란이라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됐다라는 뭐 이런 정황 같은 것도 드러나고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작년 3월부터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네네. 내란의 처음부터 끝까지 진상규명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다. 그게 특검의 할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이런 사태가 또다시 반복된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런 일처럼 모든 국민들이 참 일상을 잃고 좀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서 관찰관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수사 한번 제대로 응했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지금 검찰에서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 김 여사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불응을 했어요. 네네. 조사 받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예. 특검 조사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아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수사에 불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던가 정말 더 이상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최후의 순간이 될 때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수사를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특검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네네. 특검이 되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그 대상 범죄 항목이 16개 호에 달하는데요. 그렇죠. 예,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한 무슨 방어권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뭐 지난번에도 변호인 선임을 못했다고 변호인 선임을 그렇죠. 이사를 이유로도 했고 대선을 이유로도 미루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가지고 수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이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공수처의 그렇습니다. 인력들이 특검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에 보면 네. 검사 또는 수사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 수사관이 뭐 공수처 수사관인지 검찰 검사 수사관인지에 대한 제약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병 사건 기록이 공수처에 있는 이상 공수처에 있는 사건 기록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파견받아서 수사에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3대 특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특검이 누가 되느냐, 네네. 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15년 법조 네. 경력이라던가 정당 가입 전력이 없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 요건이 까다로운데 이 특검의 경우에 최소한 한 2년 정도 아마 이 업무에 매진을 해야 될 겁니다. 다른 일 겸직하지 못하면서 그렇기 때문에라도 아마 지금 후보자들이 고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국가적으로 보아도 그렇고 아주 중대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특검 자원을 잘 찾아보셔가지고 훌륭하신 분이 임명이 돼가지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특검 추천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하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렇더라도 보수 쪽에서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좀 믿을 만하다. 수사 능력이 있다. 이렇게 좀 수긍이 갈 만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기로 되어 있는 거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 특검 때 네, 그때 선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오히려 그때는 그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여당에서는 본인들은 특검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고사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사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3대 특검에 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비춰보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여론의 우려 이런 걸 고려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가진 분을 선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대 특검이다 보니까 파견되는 검사 수도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례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법률에 따른 검사 정원이 2,200명 정도 된다 하고요. 지금 현재 현원은 한 2,000명 내외라고 합니다. 그런데 120명 정도가 파견되게 되면 60명, 40명, 20명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 120명 정도가 파견되면 우려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수사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한편 다르게 좀 본다면 지금 현재 특별 수사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별 수사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미 특별수사본부에 가 있는 검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많다. 특별 수사, 네. 검찰 직접 수사 분야에서 일반 형사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검사들이 예전에 특수부가 있던 시절보다도 훨씬 많다고 할 정도로 인력이 운영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된 현상이 있었고
예를 들자면은 최근 들어서 어떤 형사부에는 지방 형사부에는 부장하고 부부장하고 부원 1명 이렇게 3명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좀 뭐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크게까지 우려할 수는 없지만 다만 어쨌든 특검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뭐 갑자기 뭐 특검으로 120명이 파견된다고 해서 뭐 일선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검찰 안에서도 인력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시는 지금 현재 거네요. 특검으로 예. 넘어가는 사건에 들어가 있던 검사들 이런 검사들은 다 이제 현업으로 복귀를 시켜가지고 일반 형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면은 충분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온 법원 판단이요. 네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파기 환송심 추후 공지하겠다. 이제 연기가 예, 예. 된 거죠. 네네. 헌법 84조를 이유로 들었는데 그러면 네네. 이게 무기한 연기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그런 돼요? 기일 추정, 그러니까 추후 지정한다라는 예. 표현을 이제 줄여가지고 법률가들은 그냥 기일 추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어 뭐 지금 이 법률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까지 혹은 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현재 뭐 아주 중병 중에 있어서 법정 출석이 불가능한데 그런 경우에 나중에 그 출석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언제기로 기일을 정해야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일을 일단 지정하지 않는 상태로 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그 헌법 84조의 그 소추와 관련해서는 그 이게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압도적인 다수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취임으로써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직이 나중에 끝날 때까지는 기일을 지정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논란을 없앨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저는 사실 뭐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런 뭐 입법을 추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국민의힘 쪽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 약간 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일부 법률가들 중에서는 그 소추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아주 좀 독특하게 뭐 해석을 해가지고 그 재판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때는 이 수사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으면 안 된다. 소추라는 개념에는 기소뿐만 아니라 수사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제는 또 뭐 재판은 포함해서 그 이 소추라는 개념에는 재판은 포함이 안 된다라는 또 이상한 논리를 막 내세우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관된 해석에 비추어 보면은 저 소추라는 개념에는 기소, 재판 이 두 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헌법의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 대통령의 그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는 제거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당연히 그 지금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지만 논란의 여지를 불식시키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앤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뭐 나름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오광수 민정수석이요. 네. 검찰 개혁의 적임자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네. 검찰 안에 계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예. 일각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데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근무연 때문에 안 된다. 네. 반대쪽에서는 검찰을 잘하니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확실하게 개혁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은 사실은 그 검찰을 개혁하려면 누구보다도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특수통 검사라고 하지만 이미 퇴직하신 지 10년이 지난 분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사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 특수의 문제점이라던가 바깥에서 변호사 생활을 잠시라도 하고 바깥에서 눈으로 검찰을 들여다보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본인도 그런 걸 여러 가지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저는 직접 모셔본 금연은 없습니다만 제가 잠시 특수 일부에 파견 나가 있을 때 옆부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후배 검사들이나 직원들한테 꽤나 존경을 받으셨던 분이고 합리적이고 아주 성실하신 분입니다.
그런 점을 아마 고려해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임명하신 거 아닌가 싶고 나름 신망이 저 후배들 사이에 깊고 또 본인이 윤석열 그쪽 특수통하고는 좀 약간 좀 다릅니다, 결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특수 세력들 때문에 특수 검사들 전체를 좀 이렇게 보면 하나인 것처럼 보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아주 정교하고 성실하고 좀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해온 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좀 너무 좀 일방적으로 말씀드린 저도 저 네. 직접 근무연이 없어서 네. 그 직접 근무하신 분들한테도 좀 여쭤보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게 크게 어긋나지 않아가지고 저는 충분히 그 대통령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감찰관님 말씀으로는 의지만 있다면 검찰개혁 의지만 있다면 오히려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특별 수사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그 지금 검찰의 특별 수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걸 더 이상 특별 수사를 지속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문제는 그 어느 누구보다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계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잘 그 개선을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찰관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어떤 점을 좀 중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도 이제 전체적인 경력에서 보면 강력 사건도 많이 했지만 특수 사건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 시절에도 특수 사건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검찰이 그 특수 사건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의 일반적인 그 흐름이라던가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그런 것은 그런 때는 지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보면은 좀 아주 작고 어떻게 보면 편협될 수도 있는 그리고 좀 사회를 넓게 바라보는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저 수사라는 방식으로 막 이렇게 사회를 재단하려고 들고 그러는 시대는 지났고 사회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나 가치관 이런 걸 갖다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 검찰권의 행사가 좀 지나치게 자의적이다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검사와 정권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비판도 받아왔고 검찰에 대한 신뢰는 직접 수사 그러니까 아주 그냥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형사부 검사들이 노력을 아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다 망가뜨렸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 특별 수사에 대한 그 개혁이라 그래야 되나 특별 수사 이 폐지 이런 의견은 확실히 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일반 형사부 검사들은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 보더라도 특별 수사 폐지 그리고 검찰이 순수한 공소 제기 권한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적절한 검찰권 행사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밖에서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일반 네, 형사부에서 네. 계속 네. 근무해온 그런 그 형사통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노력이 그렇게 일부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에 대해서 좀 아주 좀 허탈해하기도 하고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감찰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네. 신속하게 사건 처리가 안 되고 공정하게 사건 처리가 안 되면 뭐 이렇게 큰 정치적 사건은 그렇다 치고 주변에 있는 사건이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피해 구제가 안 되고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